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었다. 이제 끝났겠지? 부사장도 잡혔고 자백도 나왔으니까. 마치 모든 게 마무리된 사건처럼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 최상층 라이언 제약 회장실. 전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장을 넘기고 있었다. 서류 아래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N0147 승인. 전 회장은 살짝 미소 지었다. 47초 진짜 재미있는 숫자야. 그 짧은 순간에 사람 운명이 갈리니까. 도시 야경은 평화롭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부사장은 버렸고 꼬리는 잘 잘렸네. 이제 남은 건 시체하고 필요 없는 목격자들이지. 그는 보안 카드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N0147.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정교하게 이 판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한 일상, 폭풍 전의 고요. 며칠 뒤 정하윤이 응급실로 복귀했다. 직원들은 반갑게 맞았다. 정 선생님, 복귀 축하드려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죠. 그녀는 잠깐의 평화를 느꼈지만 이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 그 시각, 정하은은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근데 회장은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때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아요? 할 말이 있어요. 하은은 짧게 답했다. 네. 어디서 볼까요? 라이언 제약 이사회실. 긴장한 이사진들 앞에서 전 회장은 차분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부사장이 체포되면서 회사 이미지는 잊어. 전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우린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잖아.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번 일로 불필요한 인력은 다 정리됐어. 이제 M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지. 하지만 회장님, M 프로젝트는 부작용 문제가. 탁! 전 회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다.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우린 성공할 거야. 실패한 쪽은 이미 죽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 회장이 다시 말했다. 정하은, 김준호. 계속 뭔가 파고 있다지? 나도.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보자고. 전 회장은 싸우지 않았다. 그는 판을 짜놓고 상대가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자였다. 그날 밤 서울 외곽 구치소. 김병수가 야간 산책 중 갑자기 쓰러졌다. 맥박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심장 쇼크 독성 물질 가능성이 높아요. 독극물? 교도소 안에서? 말도 안 돼요. 혈액에서 형 사건 때 쓰였던 약물과 동일한 성분이 대량 검출됐어요. 형사들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누가 넣은 거야?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핵심 증인은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에 사라졌다. 준호는 집에서 속보를 보고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그때 하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뉴스 봤어요? 이거 완전 이상해. 작은아버지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누가? 하은은 말없이 파일을 꺼냈다. 준호씨, 진짜 범인은 아직 남아있어요. 새벽, 경찰서에서 소란이 터졌다. 또 죽었다고요? 김병수에게 독극물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던 간수가 근무 후 귀가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틀 만에 또? 너무 빠른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호는 충격받아 병원 옥상으로 달려갔다. 이게 우연이에요? 작은아버지 죽고 용의자 죽고. 이건 누가 입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전 회장이야. 우리가 알고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그럼 어떡해요? 증인은 다 죽었는데. 하은이 조용히 USB를 꺼냈다. 아직 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파일. 두 번째? 하은은 밤새 N0147 계정을 파고 있었다. N은 누드러그, 0147은 승인 코드? 그때 마지막 로그가 눈에 들어왔다.
N0147 최종 승인자 회장직인 회장이 직접 승인했다고? 그 순간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하은씨 큰일 났어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어디에요? 어머니 모시고 근처 카페 CCTV 보니까 검은 정장 둘이 집을 뒤지고 갔어요. 그 파일 때문이에요. 누군가 막으려는 거예요. 다음 날 둘은 라이언 제약으로 향했다. 정말 들어갈 거예요? 피하면 더 끌려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해. 로비에서 경호원이 다가왔다. 정하은 씨, 김준호 씨 맞습니까? 회장님께서 두 분을 보자고 합니다.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전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아주 훌륭하게 움직이더군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입니까? 전 회장은 미소만 지었다.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리고 책상 위에 N0147 보안카드를 툭 올려. 찾고 싶은 게 이거죠? 가져가도 좋아요. 대신 이 말만 기억하세요. 전 회장은 낮게 말했다. 진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고 깊고 오래됐습니다. 준호가 분노했다. 이건 당신이 했다는 거죠? 전 회장은 천천히 웃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당신들의 숨이 이어지는 47초. 그 47초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전 회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마자 둘은 동시에 다리가 풀려버렸다. 준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은 씨 방금 그 사람 말 들었죠? 47초 장난으로 한 말 같지가 않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 둘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그때 삑. 둘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발신자 없음. 메시지는 단 한 줄. 지금 당신들 뒤에 있는 사람부터 조심해라. 둘은 동시에 뒤돌았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준호는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감시당하는 거 맞죠? 하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전 회장이 우리를 그냥 내보낼 리가 없었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택시 안에서도 휴대폰이 또 울렸다. 43초 전 당신들 사진이 본사 서버에서 열렸다. 준호는 택시기사를 흘끗 쳐다보며 주변을 살폈다. 이거 우리 흔들려 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심리전이에요. 하은은 침착하게 말했다. 흔들리면 지는 거야. 우리가 이 흐름을 뚫고 나가야 해.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맞아요. 버텨야죠. 그러나 이어진 메시지는 둘의 평정을 단칼에 무너뜨렸다. 정하윤 의사 다음 표정. 준호가 비명을 삼켰다. 하윤 선생님. 하은은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응급실이지. 오늘 환자만. 쿵. 전화 너머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 하하은아 누가 나를 미행. 뚝. 전화가 끊겼다. 둘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병원으로 가요. 밤 11시.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바닥엔 뒤집힌 의료카트, 깨진 유리조각, 놀란 간호사들. 정 선생님, 어떤 남자들이 강제로 데려가려 해서. 하은이 다급히 물었다. 언니 어디로 갔어요? 계단 쪽으로요. 구조 요청하려고.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단으로 뛰었다. 희미한 초록 비상등. 철제 난간에 하윤이 겨우 매달려 있었다. 뒤에서는 검은 후드 두 명이 하윤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나요. 준호는 절규하듯 소리치고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다. 한 남자가 주먹을 날리자 준호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주저앉았다. 하은이 뒤에서 울부짖었다. 그만해. 경찰 부를 거야. 후드 둘은 욕을 내뱉으며 준호를 발로 차고 계단 아래로 도망쳤다. 경보음이 울렸다. 하윤은 바닥에 무너져 울고 있었다.
하은아, 난 이제 의사도 못해. 나 때문에 너희까지. 하은은 언니를 꽉 끌어안았다. 언니 잘못 아니야. 누가 언니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준호는 피 흘리는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확실해요. 전 회장이 우리 가족까지 지우려는 거예요. 하윤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은색 카드를 발견했다. 전 회장 쪽 사람들이 맞아. 그는 증거도 목격자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다. 새벽, 준호의 집. 하윤을 재워놓고 하은은 혼자 거실에서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책상에는 전 회장에게서 가져온 보안 카드와 USB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파일을 열어야 모든 게 보여. 하은은 USB의 암호 보호 파일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암호창에는 이상한 문장이 떠 있었다. 47초 후 자동 잠금. 47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47, 46, 45.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암호 풀어야 해요. 47초 지나면 파일이 자동으로 파기돼요. 준호가 USB를 뒤적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진실은 항상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하은은 머리를 붙잡았다. 가장 단순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둘은 동시에 말했다. 가족. 하은의 손이 키보드로 움직였다. 암호 입력 JUNHO. 7초. 6, 5, 4. 띵. 화면이 열렸다. 둘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신약 임상 데이터 조작. 부작용 은폐 프로젝트 타임라인. 의료 기록 삭제 방식. 내부 협력자 리스트. 재벌 3세 승계 계획. 김도연 제거 이유. 오태경 투입 지시. 목격자 제거 단계. 2단계 여론 조작 언론 장악. 3단계 회장 직계 승계 확정. 전 회장의 직인. 마지막 문장. 진실을 아는 자는 47초도 살려둘 수 없다. 준호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비명을 삼켰다.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그게 승계 때문이었다고? 하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여기 있는 내용, 이게 사실이면 회사 단위가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수준이야. 준호는 눈물을 떨구며 USB를 꽉 잡았다. 전 회장을 세상 앞에 끌어내야 해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진실 우리가 이어야 해요. 그때 거실 바깥에서 큰 충격음이 들렸다. 쿵! 하윤의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하은아, 준호씨. 창문 밖, 현관문 앞. 검은 그림자 2명이 망치로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47초의 설계자는 그들이 파일을 연 순간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준호는 입술을 물었다. 이미 시작됐어요. 하은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 살아남고 싶으면 싸워야 해. 현관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쾅, 쾅, 쾅. 밖에서는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은아, 문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준호는 다급하게 하윤을 뒤로 숨기고 하은은 USB와 노트북을 쥐었다. 문틈이 조금 열리더니 검은 장갑 낀 손이 문을 비틀어 벌렸다.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일 내놔. 그럼 오늘은 아무도 안 다쳐. 준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경찰 불렀다. 곧 올 거야. 남자는 비웃는 듯 말했다. 경찰? 그 사람들도 회장 측인데? 그 순간 하은과 준호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 하은이 소리쳤다. 준호씨, 창문. 셋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3층이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준호가 창문을 열며 말한다. 여기 뛰면 발목 정도만 다칠 거야. 가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못 뛰어. 그때 문이 쾅 틀어지며 거의 부서지기 직전 하은은 언니의 손을 세게 잡았다. 언니, 살고 싶지? 하윤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셋은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쿵! 땅에 부딪히며 고통이 번졌지만 세 사람 모두 살아있었다. 위에서는
현관문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하은이 외쳤다. 도망쳐. 그들은 어두운 골목으로 달렸다. 새벽 3시. 숨을 고르며 주택가 골목에 숨어든 세 사람. 준호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하은씨, 경찰도 회장 쪽이면 우린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 전화가 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하은씨? 하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 속 인물은 예전에 하윤을 억울하게 했던 사건 이후 혼자 진실을 파고 있었던 형사 한지석이었다. 그는 급하게 말했다. 지금 경찰서 오지 마요. 하은이 당황해 묻는다. 왜요? 경찰 내부에 회장 사람 있어. 너희 조사실 들어오면 바로 잡혀. 준호와 하윤이 굳어졌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내가 숨겨줄게. 그리고 바깥 사람 한 명에게 도움 요청해 볼게. 하지만 이어진 말은 세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리고 중요한 말 있어. 김도연 씨 사건 담당 형사 기억하나요? 준호는 힘겹게 대답했다. 네. 그 사람이 회장에게 매달 돈 받았던 기록 나왔다. 하윤이 분노로 눈을 크게 뜨며 말한다. 그럼 그때 나를 범인 취급한 것도 맞아. 너희 가족을 처음부터 고의로 조작한 거야.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를 2번 죽인 거네요. 하은은 USB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회장이 모든 걸 설계했어. 한지석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내가 오늘 밤 너희 데리러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통화가 끊겼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두려움이 엉켜있는 눈빛. 전 회장은 어둠 속에서 와인잔을 굴리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다. 세 사람 모두 도주 중입니다. 전 회장은 잔잔히 웃었다. 도주? 도망칠 곳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 추적팀이 바로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 쪽도 회장님 의중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비서가 말했다. USB 안에 있는 파일 크게 열리면. 전 회장은 잔을 내려놓았다. 이미 열었겠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회장은 서랍을 열어 여러 개의 보안 카드 중 붉은 카드 하나를 꺼냈다. 카드에 적혀있는 글자 GERO 47. 그는 카드 표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놈들이 뭘 봤는지 어디까지 알았는지 상관없다. 47초면 충분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거 명령 내리시겠습니까? 전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목격자 제거 단계 다시 시작해. 모두 지워. 번개가 창을 갈랐다. 새벽 4시. 비가 내리는 외곽 창고 앞. 여기 맞는 거죠?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다. 하은은 문자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다. 창고 시동. 여기 맞아. 바로 그때 창고 안에서 탁 하는 굉음이 울렸다. 셋은 경악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피범벅이 된 한지석 형사가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다. 형사님. 하윤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지 말랬잖아. 누가 공격했어요? 그는 손을 떨며 작은 보안 카드를 꺼냈다. 47번이 움직였어. 47번이 뭐예요? 형사는 준호의 손을 짚으며 말했다. 너희 도망쳐. 이미 찾으러 왔어. 그 순간 창고 천장 위 철제 창문이 쿵 하고 열리며 검은 복장의 남자 둘이 뛰어내렸다.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대상 확인. 정하윤, 정하은, 김준호. 회장 명령 확보 후 처분. 준호는 쇠파이프를 잡아들며 돌진했다. 가라앉아. 그러나 상대는 고통의 반응도 없었다. 저항 확인. 강제 제압. 그리고 준호의 복부에 엄청난 발차기가 꽂혔다. 준호가 바닥에 굴렀다. 정리팀이 동시에 움직였다. 한 명은 준호를 짓눌렀고 다른 한 명은 하윤을 붙잡아 끌어올렸다. 하윤이 울먹이며 외쳤다. 놔요. 제발 놔요.
정리팀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정하윤 의사님, 회장님께서 직접 뵙자고 합니다. 하은이 비명을 질렀다. 언니 놔. 그러나 정리팀은 냉정했다. 필요 없다. 정하윤만 데려가면 된다. 하은이 언니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안 돼. 언니 보내면 안 돼. 하지만 상대는 하은의 손을 아무 감정 없이 떼어냈다. 방해 금지. 하윤의 입이 천으로 막히고 손이 강제로 묶였다. 정리팀은 하윤을 끌고 골목으로 향했다. 하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준호는 바닥에서 기어가며 절규했다. 하윤 선생님, 이 자식들아. 정리팀이 차갑게 말했다. 저항은 의미 없다. 데이터는 이미 회장님께 전달됐다. 하은이 충격에 쌓였다. 데이터? USB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정리팀은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덧붙였다. 너희가 가진 건 복사본일 뿐이다. 하윤은 검은 세단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창고로 돌아온 세 사람. 하은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형사님, 언니 어떡해요? 형사는 피투성이 얼굴로 말했다. 정하윤은 핵심 인물이라 죽이지는 않을 거다. 왜요?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너희가 본 파일은 진실의 절반이다. 절반? 진짜 핵심 파일은 회장 서버에 있다. 하은은 충격으로 숨을 삼켰다. 그럼 이건 회장이 너희를 유도하려고 만든 미끼. 준호는 이를 갈았다. 우릴 일부러 진실에 접근시킨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정당한 제거 명분이 생기니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했다. 오태경 라인의 범행만 이 USB에 있어. 하지만 그는 준호와 하은을 바라봤다. 김도연 씨를 죽이라고 지시한 진짜 사람. 47초의 최종 승인자.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은 회장 본인이야.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들리기 시작했다. 절대 경찰 믿지 마. 오는 사람들 다 회장 쪽이야. 하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우린 어딜 가야? 형사는 작은 쪽지를 꺼내 건넸다. 여기.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쪽지에는 단 하나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라이언 제약 본사 지하 3층. 봉인구역 47. 하은은 숨을 멎었다. 본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하윤도 찾을 수 있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가요. 지금 당장.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언니 내가 데리러 갈게. 형사에게 고개 숙이며 말했다. 형사님 살아주세요. 형사는 피투성이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살아야지. 너희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11시. 서울 강남 75층 라이언 제약 본사. 평소라면 야근하는 직원들이 드나들어.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유령 건물처럼 기묘하리만큼 조용했다.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해. 건물 전체가 너무 조용해. 준호도 주변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보안이 이렇게 비었을 리 없는데. 둘은 건물 측면에 있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접근했다. 카드 단말기 위에는 N0147 승인대기. 이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다. 하은은 그 문구를 보자 숨을 삼켰다. 이거 우리 오라고 만든 거야. 준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함정이란 뜻이기도 하지. 그 순간 문이 띠익 하고 저절로 열렸다. 어두운 로비. 데스크에도 아무도 없고 불 꺼진 공간엔 바람 소리만 흘렀다. 구석에서 감시 카메라 한 대가 틱틱 움직이며 둘을 따라왔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자. 준호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죠. 언니도 진실도 여기 있으니까. 둘은 본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 앞. 평소라면 비밀번호 확인 후 보안 인증까지 받아야 열리는 문인데 둘이 다가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바로 열렸다. 하은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열쇠도 안 쓰고 비밀번호도 안 치는데 그냥 열리네.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동선, 처음부터 회장이 짜놓은 거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순간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다. 지하 3층 봉인 구역 47. 자동 이동 중.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언니 부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요. 제가 어떻게든 지킬게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던 중 갑자기 덜컥 하고 흔들리며 멈췄다. 하은이 놀라 외쳤다. 뭐야?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은씨, 준호씨, 환영합니다.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 둘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준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전 회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오세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은은 작은 숨을 삼켰다. 우릴 지켜보고 있었어. 준호도 낮게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베이터는 마침내 지하 3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눅눅한 지하 공기가 확 밀려왔다. 이곳은 병원도 회사 연구실도 아니었다. 군사시설에 가까운 분위기. 양쪽 벽에는 고위험 물질, 출입금지, 보안 5등급 같은 표지판이 줄지어 있었다. 하은이 낮게 말했다. 여기 일반 연구구역이 아니야. 준호도 경계하며 말했다. 이 구조 거의 국방부급인데. 복도는 너무 조용했고 둘의 발걸음만 메아리 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딱딱 카메라 셔터 같은 소리가 들렸다. 둘은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복도 끝 초대형 방화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존 47봉인 구역 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은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여기야. 형사가 말한 곳. 준호는 카드 리더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문이 열릴까? 그 순간 문 옆에 있는 화면이 켜지며 전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이 문은 누가 열어도 절대 안 열립니다. 둘은 숨을 삼켰다. 단 두 사람만 빼고요. 전 회장이 말했다. 김준호, 정하은. 준호가 이를 갈며 말했다. 우리를 위해 만든 문이란 거죠. 전 회장은 미소만 지었다. 그래야 진실을 보니까 철제문이 느리게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쪽에는 손발이 묶인 채 침대에 눕혀있는 정하윤이 있었다. 하은의 비명이 터졌다. 언니. 하윤은 눈을 크게 뜨고 몸부림쳤다. 입은 덕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하은은 달려가 언니를 붙잡았다. 언니 괜찮아? 그때 어둠 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 전 회장. 빛 한 점 흐트러지지 않는 은발, 정제된 정장,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정하은 씨, 김준호 씨, 도착했군요. 둘은 전 회장을 향해 섰다. 살기와 분노가 뒤섞여 공기가 떨렸다. 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죠. 전 회장은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요? 전 회장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너희는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 그는 손을 뒤로 조용히 깍지 끼며 이어갔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처분하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했지.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용? 전 회장은 하윤이 묶여있는 쪽을 향해 턱짓했다. 정하윤 의사가 진료한 그 47초. 그 47초는 그는 공중에 숫자 47을 그렸다. 신약 부작용을 확인하는 임상지표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은은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럼 언니를 임상도구로? 전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준호가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이 항응고제를 미리 투여해놓고 의사가 살릴지 죽일지 테스트했다고. 전 회장은 숨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의사가 우수한지 확인하는 테스트죠. 실패하면 죽고 성공하면 살고. 하은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친 사람이야. 전 회장은 하윤이 묶인 침대를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오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희도 그 47초 테스트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윤은 공포로 떨며 울부짖었다. 하은은 언니를 감싸며 울었다. 언니 건드리지 마. 제발 건드리지 마. 전 회장은 두 손을 펼치며 말했다. 이제 선택해라. 그는 두 방향을 가리켰다. 왼쪽 하윤의 침대 위 약물 주입기, 오른쪽 서버실이 연결된 봉인문. 47초 전체 영상이 있는 곳. 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 진실을 가져갈 것인가? 가족을 구할 것인가? 공간 모든 공기가 멈춰버린 듯했다.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너희 선택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회장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지하 연구실 천장에서 갑자기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47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47, 46, 45. 하은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언니 건드리지 마. 전 회장은 너무나 차분했다. 그의 평온함이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정하윤 의사는 의사로서 이번엔 실험 대상이 아니지. 전 회장은 천천히 하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엔 관찰 대상일 뿐이다. 하윤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다. 몸을 묶은 끈이 들썩일 만큼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제발. 약물 주입기의 붉은 라인은 아직 정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곧 작은 불빛이 켜졌다. 주입되기. 하은은 숨이 턱 막혀왔다. 이런 선택을 사람한테 어떻게 강요해? 전 회장은 서랍에서 차갑게 빛나는 유리 리모컨 하나를 꺼냈다. 끝에는 4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장난스럽게 흔들며 말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약물 주입이 시작되지. 하은의 손이 입가로 올라갔다. 몸은 본능적으로 뒤로 밀려났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뭐예요? 전 회장의 시선이 준호를 정조준했다. 그리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말을 꺼냈다. 김도연, 내 아버지 말이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전 회장은 이어 말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지. 47초의 의미, 내 신약의 위험성,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날 막으려 했던 거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죽인 거냐? 전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아니, 난 테스트했을 뿐이야.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 같았다. 결과적으로 김도연은 내 기대에 미달이었지. 카운트다운이 계속 흘러갔다. 32, 31, 30. 하윤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언니 절대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할게. 절대로. 전 회장은 리모컨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말했다. 자, 선택해. 첫째, 진실. 47초 원본 영상, 연구자료, 모든 증거가 담긴 서버 실문. 둘째, 가족. 정하윤의 생명. 하은은 서버실 방화문을 돌아보았다. 두꺼운 유리 너머 서버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나라를 뒤흔들 진실을 밝힐 기회. 하지만 그 순간 언니의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그냥 폭력이야. 전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은 원래 폭력으로 움직이지. 선택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만든다. 하은의 눈에 분노가 일었다. 미친 사람.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하은 씨는 언니 지키세요. 하은은 숨이 멎은 듯 준호를 바라봤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 제가 가져올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지옥은 계속될 거예요. 하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당신까지 다치면. 준호는 아프게 웃었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저 문으로 가야 해요. 그는 전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에게 47초만 주세요. 전 회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재밌군. 가봐. 서버실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준호가 서버실 쪽으로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 깎여 내려갔다. 19, 18, 17. 하은은 언니의 묶인 손을 풀기 위해 손끝에 피가 맺히도록 끈을 잡아당겼다. 언니 조금만 버텨 제발. 하윤은 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말하고 있었다. 멀리서 전 회장이 팔짱을 낀 채 마치 한편의 공연을 감상하듯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속도로 전력 질주했다. 12, 11, 10. 서버실 문 앞에 도착하자 카드 리더기가 자동으로 반응했다. 김준호 접근 승인. 문이 열렸고 준호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안쪽에는 6자리 인증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47초 남은 시간 9.8. 젠장. 그 순간 멀리서 하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준호씨, 번호 N0147의 의미 기억나요? 준호는 숨을 뜯어 삼키며 중얼거렸다. N0147. 그때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준호야, 47초는 생명을 가르는 시간이야. 47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아버지.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014747. 빅. 인증 완료. 문이 열렸고 카운트다운은 거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654. 준호는 중앙 서버에 달려들어 굵은 케이블을 힘껏 뽑아내고 아버지가 쓰던 USB를 꽂았다. 데이터가 미친 듯이 긁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47초 원본 영상 복사 중 86%. 3위. 제발 제발. 1. 복사 완료. 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버실 밖으로 달려나오며 외쳤다. 하은씨, 됐어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칙. 약물 주입기의 붉은 라인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액체는 그대로 하윤의 팔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은은 절규했다. 아니야. 전 회장, 멈춰. 하은은 주입기를 두 손으로 잡아 뜯으려다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나기 시작했다. 전 회장은 서서히 입꼬리만 올렸다. 늦었어. 47초라는 시간은 항상 정확하지. 약물 라인이 미세하게 떨리며 붉은 액체가 하윤의 혈관으로 천천히 밀려갔다. 하윤의 눈이 크게 뜨였고 숨이 끊어질 듯 흐트러졌다. 몸 전체가 경련으로 요동치며 묶여있던 손목에 끈이 깊게 파여들어갔다. 하은은 절규했다. 언니, 안 돼. 하은은 손이 찢어지든 말든 주입 라인을 손으로 틀어막으려 했다. 손등엔 금방 피가 번져나왔다. 준호도 서버실에서 뛰어나오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전 회장, 멈춰요. 제발 멈춰. 하지만 전 회장은 느릿하게 미소만 지었다. 이미 시작됐어. 47초의 주입은 누구도 멈출 수 없어. 하윤의 호흡은 급격히 불규칙해졌다.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은아, 울지마. 내 잘못 아니야. 말하지 못하는 대신 언니가 평생 동생에게 전했던 위로의 방식이었다. 하은은 숨이 터져나오듯 울부짖었다. 언니 제발 버텨 제발. 준호는 근처에 떨어진 금속 도구를 잡아 약물 라인을 자르려 했지만 그 순간 전 회장이 손짓했다. 팅. 지하 연구실 곳곳에서 잠금 장치가 동시에 작동했다. 칙. 띠링. 비상 잠금 활성화. 준호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열어. 열라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전 회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죽지 않아. 하은은 멈춰 선 듯 굳어졌다. 네. 전 회장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지금 투여된 건 항응고제가 아니야.
두 사람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테스트용 억제제지. 하은은 숨이 새어나왔다. 억제제? 준호도 절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게 뭔데? 전 회장은 마치 강의를 하듯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항력을 측정하는 약물이야. 생존 한계치를 보는 거지. 주입기 옆 모니터가 미친 듯이 깜빡이며 수치들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심박수 190, 210, 산소 포화도 92, 81, 74, 혈압 120, 80, 60, 30. 하은이 절규하듯 외쳤다. 이건 억제제 아니야. 언니 몸이 버틸 수가 없어. 전 회장은 태연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했지.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전 회장은 마치 차분한 강의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김도연도 이 테스트를 받았다. 그 말에 하은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도? 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15초 만에 쓰러졌지. 준호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를 실험했다고? 전 회장은 차갑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다. 그리고 시선이 다시 하윤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금 정하윤은 47초를 넘었어.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제발 버텨. 제발. 하윤의 몸이 크게 경련한 뒤 갑자기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심박수 210, 160, 120, 산소 포화도 74, 86, 혈압 60, 30, 90, 60. 하은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서 숨도 쉬지 못했다. 수치가 돌아오고 있어. 준호도 얼어붙은 채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전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그의 표정은 누군가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정하윤.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모든 피험자 중에 가장 오래 버텼다. 하은은 치를 떨었다. 피험자? 언니를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야? 전 회장은 차분히 답했다. 이제 이해하겠지. 정하윤은 김도연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심혈관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걸 칭찬이라고 하는 거야? 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전 회장은 고요하게 말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47초 데이터를 완성하기 위해 애써왔다. 정하윤 덕분에 마침내 마지막 퍼즐이 채워졌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프로젝트? 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인체 생존 한계치. 그걸 측정해 신약에 적용하는 연구다. 누구든 표본이 될 수 있지. 준호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폭발하듯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까지 죽인 거냐? 전 회장은 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김도연은 약했다. 준호의 눈이 뜨겁게 흔들렸다. 이런 인간 죽여버릴 거야. 그때 하은이 서버실 쪽에 시선을 고정하며 외쳤다. 준호씨, 언니가 버틴 47초. 그 데이터도 서버에 저장됐을 거예요. 전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건 네가 알 리가. 하은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서버는 모든 생체 수치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게 돼 있어요. 언니의 데이터는 당신의 완성작이면서도 당신을 무너뜨릴 증거예요. 전 회장은 미세하게 미소를 거뒀다. 그걸 눈치챘다고? 하은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준호씨, 우리 회장이 원하는 게임에서 이긴 거예요. 전 회장은 조용히 뒤로 걸어가 책상 위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경고음이 지하 전체를 흔들었다. 서버 자동 삭제 시스템 가동. 60초 후 모든 데이터 삭제. 준호는 비명을 삼키듯 말했다. 망했다.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아직 방법 있어. 전 회장은 느릿하게 미소를 되찾았다. 나는 지지 않는다. 47초를 이해했다면 이 60초도 버텨보면 되겠지. 그는 벽면의 비밀문을 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은은 울부짖었다. 전 회장, 도망가지 마. 당신을 끝낼 거야, 반드시.
문은 차갑게 닫혔다. 쿵! 지하 전체가 음산하게 울렸다. 지하 전체가 붉은색 비상등으로 뒤덮였다. 이어 고막을 찌르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데이터 자동 삭제까지 60초. 하은이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준호씨, 서버실로 뛰어. 47초 데이터까지 지워지면 언니도, 준호씨 아버지도 다 끝이야. 준호는 숨 쉴 틈도 없이 뛰기 시작했다. 하윤 선생님 상태는요? 하은은 잠시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그건 내가 볼게. 준호씨는 서버 먼저. 무조건. 뒤에서 하윤의 호흡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온 듯하지만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둘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60초 안에 진실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달리는 발소리가 긴 복도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데이터 삭제까지 47초. 서버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굵은 금속문이 철컥하고 잠겼다. 준호가 절규했다. 젠장, 전 회장이 미리 잠궈놨나봐. 하은은 서둘러 키패드를 살폈다. 잠깐만, 이거 숫자 패드가 아니야. 지문 인식에 보안 패턴까지 묶여있어. 준호는 절망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전 회장 지문 없으면 못 열어. 하은이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런 시스템엔 분명 비상 우회로가 있어. 그녀는 벽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찾았다. 그리고 작게 숨을 들이켰다. 여기다. 비상 패널을 열자 굵은 전선 세 가닥이 드러났다. 준호씨, 이 셋 중 하나만 자르면 문 열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이 영구 잠금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42초. 준호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은 씨가 골라요. 하은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왜? 이 싸움 당신이 시작한 거잖아요. 하은의 손이 떨렸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흰 전선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떨린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전선을 끊었다. 휙! 순간 숨 멎을 듯한 정적. 철컥! 문이 열렸다. 준호가 숨을 내쉬며 소리쳤다. 됐어. 바로 들어가자. 데이터 삭제까지 30초. 서버실 내부는 차갑고 윙윙대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빼곡한 서버 기기들 위로 붉은 경고등이 번갈아 깜빡이고 있었다. 하은이 급히 노트북을 꺼내며 외쳤다. 여기 주 서버 찾았어요. 데이터 경로 N0147 47초 임상 로그. 준호는 옆에서 케이블을 잡고 물었다. 이걸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안 돼. 뽑는 순간 데이터 다 날아가요. 절대 손대지 마요. 하은은 손을 떨며 노트북을 서버와 연결했다. 하지만 화면은 차갑게 관리자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준호는 답답해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젠장, 전 회장 비밀번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은의 표정이 급격히 창백해졌다. 잠깐. 전 회장 책상에서 봤던 카드 N0147? 준호가 물었다. N0147이 비밀번호야? 아니야. 너무 단순해. 하은이 중얼거렸다. 전 회장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야. 47초 실험. 김도연 15초. 정하윤 47초 돌파. 그리고 그녀의 눈이 번쩍 떴다. 준호씨,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 준호가 낮게 대답했다. 9월 14일. 하은은 빠르게 입력했다. 0914. 그러나 접속 오류. 준호가 거의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뭐가 있는데? 하은이 속삭였다. 47. 4와 7. 그리고 그녀는 키보드의 숫자를 눌렀다. 0407. 삑. 접속 완료. 화면이 열렸다. 준호가 숨을 멎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날짜 뭐야? 하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전 회장 취임일. 데이터 삭제까지 15초. 하은이 외쳤다. USB. 빨리 꽂아요. 준호는 아버지 USB를 잡고 떨리는 손으로 포트를 찾았다. 하지만 오류 외부 장치 차단.
하은이 절규했다. 안 돼. USB 막혔어. 준호는 광기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럼 어떡해? 뭐라도. 하은이 이를 악물고 외쳤다. 방법 하나 있어. 그녀는 주 서버 뒤에 굵은 기기를 가리켰다. 이 서버 통째로 분리해서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준호는 놀라며 소리쳤다. 이거 30kg는 돼. 혼자선 절대. 하은은 준호의 양팔을 꼭 잡았다. 혼자 아니에요. 둘은 동시에 서버를 잡고 들어올렸다. 끙. 등과 팔의 근육이 찢어질 듯 버티는 순간 8초. 경고음은 더 빨라지고 있었다. 하은이 이를 악물고 버텼다. 조금만 더. 버텨요.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 제발 힘 좀 주세요. 5초. 서버가 완전히 들렸고 전원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화면에 오류가 떴다. 데이터 삭제 오류. 서버 연결 끊김. 하은은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다. 됐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전 회장이 서 있었다. 느릿하게 박수를 치며 대단하군. 그의 표정은 화가 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47초를 넘긴 자매. 그리고 아버지의 의지를 잇는 아들. 이 조합이라면 내 계획이 완성될지도 모르겠어. 준호는 서늘한 눈으로 말했다. 계획? 당신은 끝났어. 전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 나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뒤쪽 벽이 서서히 열렸다. 수십 대의 서버, 더 정교한 임상 장비, 비밀 의학 샘플들이 질비하게 놓인 공간. 전 회장은 미소 지었다. 저거 하나 부쉈다고 내 프로젝트가 멈출 거라 생각했나? 준호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여기 전부 복제본? 전 회장은 태연했다. N0147 서버는 단 한 개가 아니거든. 하은은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우리가 한 건 아무 의미도. 전 회장의 시선이 묶인 채 누워있는 하윤 쪽을 향했다. 하지만 정하윤의 47초 돌파. 이 한 가지 데이터면 내 신약은 최종 단계로 들어간다. 준호가 분노로 떨며 소리쳤다. 당신, 언니를 또 이용하려는 거야. 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2단계다. 하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2단계? 전 회장은 살짝 미소 지었다. 다음 실험은 정하윤의 의지력 테스트다. 심장보다 더 쉽게 부서지는 게 사람의 의지거든. 갑자기 지하 전체가 흔들렸다. 비상등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48시간 격리 모드 시작. 모든 출입문 자동 봉쇄. 전 회장의 목소리가 지하 전체에 울렸다. 48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면 내 계획을 포기하지. 준호는 절규했다. 이 미친놈아, 이게 말이 돼? 전 회장은 태연했다. 48시간 뒤에 다시 보자. 그가 비밀문으로 걸어 들어가자 철문이 차갑게 닫혔다. 쾅! 지하 전체가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준호 씨. 준호는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다. 왜? 하은은 눈앞이 어두워진 듯 중얼거렸다. 48시간. 우리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우린 살아. 살아서 저 인간을 끝낼 거야. 하은의 눈에 다시 불꽃이 되살아났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격리 시간 남음 47시간 59분. 쾅! 지하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두꺼운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준호는 철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열어! 이 미친놈아! 당장 열라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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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두드렸지만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벽의 보안 패널을 급히 다시 확인했다. 여기 완전히 봉인됐어. 내부에서 해제할 방법이 없어. 준호가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여기 CCTV 있지? 있어. 전 회장이 지금도 우리 지켜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붉은 경광등 사이에서 초록 불빛이 가볍게 깜빡였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릴 관찰하는 거네. 하은은 이를 꽉 물었다. 이건 감금 아니야. 실험이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버티는지 그걸 보는 거지. 준호가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언니를 통해 얻은 47초 데이터. 이젠 우리한테서 뺏어가려는 거구나. 하은은 서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 회장은 인간 의지가 신약의 마지막 변수라고 했어. 준호는 낮게 말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실험의 3단계. 무거운 침묵이 둘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지하 복도의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팍, 팍, 팍. 마치 따라와라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길이 점점 밝아졌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릴 유도하는 거야. 준호는 손을 꽉 쥐었다. 가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밝아진 복도로 걸어갔다. 지하 공조기의 낮은 진동음, 금속 파이프가 울리는 소리가 폐허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복도 끝에 있던 고장난 모니터가 저절로 켜졌다. 전 회장이 화면 속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쯤 도착했겠군. 하은이 분노로 외쳤다. 왜 우리를 감금한 거죠? 전 회장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감금? 하은 씨, 이건 테스트야. 준호가 이를 갈았다. 테스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고. 전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나? 김도연이 생전에 평생 찾아 헤맨 원본 자료. 그걸 원한다면 48시간 동안 내가 만든 지하 구조물을 통과해라.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릴 시험하려는 거군요. 전 회장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 정답. 조명이 이어서 켜지며 낡은 연구동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 위에 녹슨 팻말이 흔들리고 있었다. 임상실험실 1세대 프로젝트. 하은은 숨이 턱 멎었다. 여기, 이 건물 자체가 전 회장이 젊었을 때 만든 실험장이었나봐. 준호가 문을 밀자 끽하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안쪽은 폐허였다. 깨진 유리관들, 녹슨 기계들, 버려진 메모 뭉치. 하은이 바닥에서 메모를 주었다. 실험 47 실패, 실험 48 실패, 실험 49 실패, 실험이 47번까지 있었어? 준호는 조명을 비추며 더 안쪽을 살폈다. 아버지 사건이 그 47초랑 연결된 이유가. 하은은 마지막 메모를 펼쳤다. 실험 50 성공, 피실험자 반응 시간 47초. 하은이 숨을 삼켰다. 이게 성능 테스트였던 거야? 얼마나 버티는지, 어떤 자극에 견디는지.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아버지도 이 실험 대상이었나?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떨렸다. 연구동 깊숙한 곳에 녹슨 철문이 하나 더 있었다. 문 위에는 낡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폐쇄병동 피실험자 관리구역.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밀었다. 또 하나의 좁고 긴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10개의 병실문. 하은이 손전등을 비추자 각 병실 안에는 폐기물 봉투, 부서진 의무 기록함, 오래된 파일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은이 기록 하나를 들어 올렸다. 피실험자 14호 김도연. 준호씨, 여기 아버지 이름이 있어. 준호는 거의 낚아채듯 종이를 가져갔다. 그 안에는 약물 반응 기존보다 318% 상승, 부작용 심혈관계 압박 심화, 특이사항 15초 이후 심장 부담 증가, 재투여 금지. 준호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아버지가 이 약의 초기 실험자였던 거야? 하은은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날짜 보세요. 사망 직전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10년 전. 준호는 몸을 굳힌 채 숨을 멎었다. 10년 전? 아버지는 그때부터 회장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야?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계속 내부 고발 자료를 모았던 거예요. 준호는 무릎이 힘을 잃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갑자기 철문이 자동으로 닫혔다. 쾅!
준호가 소리쳤다. 뭐야? 복도 끝 스피커에서 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실험자 기록을 본 것 같군. 하은은 분노로 떨며 외쳤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전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내 약은 세상을 바꾼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의 희생은 있을 수 있지. 준호는 이성을 잃은 듯 외쳤다. 그 몇 명 안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거냐? 전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희생은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하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진짜 미쳤어. 전 회장은 작게 웃었다. 미친 건 세상이야. 난 그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 그러고는 철문이 열렸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문을 넘어가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최근까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남아있는 실험실. 하은은 숨을 멎으며 말했다. 여긴 최신 신약 실험실이야. 준호는 유리관에 붙어있는 글자를 보았다. 47A, 47B, 47N. 하윤. 준호의 손에서 메모가 떨어졌다. 언니 이름이 왜 여기에?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펼쳤다. 피실험자 정하윤. 분류 정신적 내성 테스트. 목표 47초 돌파 후 120초 유지 여부. 하은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언니를 다시 실험하려고 했던 거야. 준호는 이를 갈았다. 계획 2단계. 진짜 이거였어. 그때 실험실 벽면 모니터가 켜졌다. 전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축하한다. 여기까지 온 건 오직 2사람뿐이다. 하은의 눈이 커졌다. 우리가 첫 번째라고? 전 회장이 말했다. 이 지하 구조물은 내가 20년 전 만들어둔 선별 테스트다. 내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만든 구조지. 준호는 충격으로 턱이 굳었다.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을 제거하려고 만든 곳. 전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 둘이 그 대상이야? 모니터가 꺼졌다. 실험실을 뒤지던 중 하은이 벽에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준호씨, 여기 열리는 것 같아. 둘이 힘을 줘 벽을 밀자. 서걱. 벽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복제약품, 비밀 파일들, 그리고 전 회장의 서재에서 사라졌던 원본 보고서가 있었다. 준호는 손을 떨며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찾던 최초 보고서. 하은은 종이를 넘기다 숨을 들이켰다. 여기 첫 사망자 기록이 있어. 준호는 숨을 멎었다. 누구? 하은은 종이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실험자 1호 전 회장의 아들. 사망 47초. 원인 전 회장의 강요로 인한 과다 스트레스 실험.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기 아들을 직접 실험했다고?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47초에서 죽었어. 준호의 표정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래서 전 회장은 47초에 집착하게 된 거야. 하은은 낮게 말했다. 죄책감 때문에 이 실험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었겠지. 희생이 의미를 갖기 위해. 그 순간 지하 전체가 흔들렸다. 격리 해제 절차 시작. 오후 4시 지하실 개방. 준호는 숨이 멎을 듯 외쳤다. 이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이어진 알람이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주의 회장실에서 강제 명령 입력. 지하 구조물 폐쇄 모드 재개. 하은은 경악했다. 뭐라고? 격리 해제 취소됨. 준호는 절규했다. 이 미친놈이 우릴 죽일 작정이야. 전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죽일 생각은 없다. 그냥 선택하게 만들 뿐이지. 하은은 이를 갈았다. 또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거야? 전 회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울렸다. 2사람 중 하나만 지하에서 나갈 수 있다. 준호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전 회장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김도연의 아들이라면 이해하겠지. 세상을 바꾸려면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니까.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2사람 다 나갈 거야. 당신 뜻대로 안 돼.
전 회장은 짧게 웃었다. 그 대답 아주 마음에 드는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불이 꺼졌다. 지하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전이 갑자기 찾아온 뒤 잠시의 암흑을 지나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정하은과 김준호는 지하 연구동의 보안실에 갇혀 있었다. 철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 열리는 구조가 아니었다. 하은은 휴대폰 불빛으로 사방을 비추며 숨을 골랐다. 여기 일부러 우리 가두려고 만든 방 같아요. 준호는 벽을 두드리며 힘을 줬다. 문이 아예 안쪽엔 손잡이가 없네요. 이건 연구원 안전용이 아니라 통제용 구조예요. 하은이 낮게 말했다. 그 말은 사람을 가두기 딱 좋은 구조라는 거죠. 준호는 벽을 훑다가 구석에 먼지가 잔뜩 쌓인 캐비닛을 발견했다. 잠깐만요. 이거 캐비닛 같은데? 그는 힘을 줘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봉인된 문서철이 꽉 차 있었다. 하은이 서류철에 붙은 태그를 비추었다. 이사회 비공개 회의록 3년 전. 둘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3년 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내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중요한 부분마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하은이 낮게 읽었다. N0147 프로젝트 2차 임상 부작용 보고. 사망 가능성 있음. 개발 중단 의견 연구본부장 김도연. 회장 기밀 유지. 개발 계속. 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 씨 아버지가 분명히 개발 중단을 요구한 거예요. 준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약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하은은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반대를 묵살한 사람도 있었네요. 준호는 회의록 맨 아래의 직인을 가리켰다. 최종 승인 전 회장 직인. 방 안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다. 부사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버지를 막았던 사람은. 하은이 조용히 말했다. 전 회장이요. 잠시 방 안이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그때였다. 틱, 틱. 천장 쪽에서 작은 기계음이 들렸다. 하은이 손전등을 들어 비추었다. 작고 검은 렌즈, 녹색 표시등.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CCTV?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CCTV는 아까 정전 났을 때 꺼졌을 거예요. 근데 이건.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실시간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예요. 누군가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전부 보고 있는 겁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전 회장 쪽이네. 하은은 서류철을 더 꼭 끌어안았다. 이 문서를 숨겨놨다는 건 전 회장이 절대 밖으로 나가게 두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럼 우린 지금 이 문서를 보는 순간부터. 하은이 말끝을 이어받았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철컥 문 밖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몸을 긴장시켰다. 누가 열고 있는 걸까? 구조? 아니면 제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좁은 틈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 장갑, 무표정, 무전 이어폰. 그리고 그의 뒤에는 똑같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하은은 한눈에 알아챘다. 저 사람들 회사 직원 아니에요. 준호도 숨을 삼켰다. 회사 보안팀도 아니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야.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정하은 씨, 김준호 씨, 전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예의만 갖춘 기계음 같았다.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릴 데려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감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건 전 회장님께 직접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은은 남자들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당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린 못 갑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조용히 금속 배지를 꺼내 보여줬다. 우린 라이언 그룹 전 회장 직속 보안실 소속입니다. 배지에는 일반 직원들과 완전히 다른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하은의 얼굴이 굳었다. 전 회장 직속? 준호 역시 단숨에 직감했다. 그럼 회장이 직접 보낸 사람들. 앞에서 리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방에 계시면 더 위험합니다. 하은이 눈을 크게 떴다.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준호의 표정이 급히 굳었다. 그 말, 우리를 제거하려는 쪽도 있다는 뜻이죠? 그 순간 멀리서 탁, 탁 전자자물쇠를 강제로 해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반사적으로 속삭였다. 누군가 또 오고 있어요. 준호는 이를 새듯 말했다. 전 회장 쪽이 아니면 다른 쪽이겠죠. 우릴 막으려는. 보안팀 리더가 짧게 말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은은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준호씨, 일단 나가요. 여기 있으면 진짜 죽어요. 준호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 문서는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는 품 안의 문서철을 꽉 눌렀다. 보안팀 리더가 문 쪽을 가리켰다. 따라오시죠. 보안팀은 두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고 빠르게 복도를 이동했다. 뒤쪽에서 발자국이 몰려오고 있었다. 복도의 끝에서 다른 정장 2명이 합류했다. 리더가 무전기에 속삭였다. 2번 진입로 확보. 3번 통로 차단. 지금 바로 이동. 하은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 사람들 진짜 전문 인력이에요. 준호도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 회장을 직접 만나는 건가요?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불려간다는 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걸. 복도의 가장 끝, 보안팀 리더가 전용 엘리베이터 키를 꺼내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쪽은 고급 금속과 조용한 조명이 어울린 공간. 타시죠. 하은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검은 후드와 가면을 쓴 남자 셋이 보안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는 금속 막대. 하은이 외쳤다. 타요. 빨리. 문이 닫히는 거의 동시에 쾅! 무언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용한 공간을 두 사람의 혼란스러운 숨소리가 채웠다. 보안팀 리더가 말했다. 전 회장님께서 두 분을 그분의 개인층으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은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개인층? 그건 임원도 못 들어가는 장소 아닌가요? 리더는 짧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오직 전 회장님의 초대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준호는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전 회장이 우리를 직접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보안팀 리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만 시선을 두고 말했다. 도착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의 층 표시가 점점 위로 올라갔다. 42층, 48층, 53층, 그리고 마지막 표식이 켜졌다. PH 펜트하우스. 하은의 손에 땀이 났다. 준호는 이를 깨물며 긴장했다. 47초의 진실을 뒤흔든 남자가 마침내 직접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딩.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넓고 고요한 펜트하우스. 서울의 야경이 바닥까지 내려온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그리고 창가에 두 손을 차분히 모으고 서 있는 라이언 제약 전 회장. 하은과 준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전 회장의 시선이 두 사람을 꿰뚫듯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함이 공간 전체를 지배했다. 넓은 펜트하우스 안은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수면 아래 잠겨있는 성역 같았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이곳의 공기는 얼음처럼 정적이었다. 그 중심에 전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등 뒤로 손을 모은 채 두 사람이 도착할 것을 오래전에 예견한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전 회장이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군. 하은은 숨을 가늘게 들이켰다. 전 회장 앞에 서면 모든 감각이 날이 서는 느낌이었다. 준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릴 왜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까? 전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하은은 즉시 반박하듯 말을 내뱉었다. 보호요? 우릴 공격한 것도 협박한 것도 회장님 조직에서 나온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전 회장은 어딘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따뜻함이 아닌 상대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표정. 그렇게 생각했나? 그는 유리창 앞에서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네. 선도, 악도 그 경계도 말이지. 준호는 한층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아버지의 죽음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라이언 제약 이름이 나왔고 오태경 부사장도. 전 회장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끊었다. 오태경. 그자는 버려도 되는 패였지. 준호는 충격으로 숨을 멎었다.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오태경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전 회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자 하나가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은은 손끝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건가요? 전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이 지금 겪는 위험 그건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하은의 이목이 흔들렸다.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전 회장은 창밖에 불빛을 굴리듯 바라보았다. 47초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되지. 그 말엔 일종의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이익을 건드린 거야. 하은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럼 우릴 뒤쫓는 그 사람들은 회장님 쪽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전 회장은 미소를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는 아직 서로를 제거할 이유가 없는 사이니까.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집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라이언 제약 내부 감찰 보고서 47초 사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뭐죠? 전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보여줄 생각은 없었지. 하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숨길 건 없다. 하은이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찾은 자료보다 더 많아요. 전 회장은 말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진실은 겨우 절반일 뿐이지. 하은이 얼굴을 굳히며 되물었다. 절반이요? 전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정하윤 의사에게 덮으려 했던 오진 사건 그 47초의 공백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럼 뭐였다는 겁니까? 전 회장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문을 열었다. 그건 상부에서 고의로 만든 거래였지. 정적.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는 정적. 하은의 폐가 일순간 무너지는 듯했다. 거래라고요? 전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의 아버지 김도연 씨는 그 거래를 막으려 했던 마지막 인물이야. 준호의 무릎이 풀릴 것처럼 흔들렸다. 아버지가 막으려 했다고요? 무슨 거래를요? 전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그 거래를 시작한 놈이 직접 말해야겠지. 그때 펜트하우스 안쪽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낯선 한국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40대 중반, 검은 정장, 표정 한 점 흔들림 없는 남자. 전 회장이 소개했다. 47초 사건의 진짜 담당자다. 하은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준호의 목 근육이 굳어졌다. 그 남자는 앞으로 걸어와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은은 온몸이 본능적으로 경고하는 걸 느꼈다. 이 남자,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자다. 남자는 천천히 두 사람 앞에 섰다. 그 존재만으로 공기가 강하게 눌리는 듯했다. 그는 차갑고 일정한 톤으로 말문을 열었다. 두 분이 김도연 연구본부장의 아들이자 정하윤 의사의 가족이군요.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낮게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죠?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다. 라이언 제약 내부 정보 예측 통제 부서 전략 연구 책임자 한상진입니다. 하은은 숨을 멎었다. 전략 연구? 그런 부서는 공식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한상진은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공식 문서에 없는 일을 하는 부서니까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다. 그럼 아버지 사건도 당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
한상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은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당신이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까? 47초 기록을? 그러나 한상진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명령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직접 손은 안 썼지만 지도부의 명령을 실행한 자라는 뜻이었다. 하은이 차갑게 물었다. 그 명령 누가 내린 건데요? 한상진은 잠시 전 회장을 바라봤다. 준호의 눈도 따라 움직였다. 준호가 낮게 말했다. 설마 회장님이? 그러나 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하은은 혼란스러움이 더욱 커졌다. 그럼 누가요? 한상진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대주주연합, 즉 이사회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사회. 한상진은 계속 설명했다. 47초 사건은 신약 승인 압박을 위해 설계된 사고 계획이었습니다. 신약 LR-47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선 외부 변수가 만든 오진 사고가 필요했죠. 하은은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언니가 표적이 됐다는 건가요? 네. 정하윤 의사는 처리하기 쉬운 변수였죠. 하은은 온몸에서 피가 식어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전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는 월요일 오전 이사회의 결정문을 직접 읽었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지. 하은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런데도 강행된 거군요. 전 회장은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끝낸 뒤였지. 준호는 마치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없앤 건가요? 전 회장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없앤 건 그들이지. 나는 그 과정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 하은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람 목숨을 숫자로 본 거군요. 전 회장은 그를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때 한상진이 앞으로 나섰다. 정하은 씨, 김준호 씨, 왜 이 자리에 불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펼쳤다. 대주주 연합 비자금 트리. 두 사람은 말문을 잃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전 회장은 천천히 눈을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미 진실의 절반을 알고 있네. 그러니 남은 절반도 알아야 목숨을 지킬 수 있지. 그리고 그는 결론을 말했다. 나는 이사회를 무너뜨릴 생각이네. 준호와 하은의 심장 박동이 동시에 커졌다. 전 회장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말했다. 함께 하겠나? 전 회장의 입에서 함께 하겠나? 라는 말이 흘러나온 뒤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하은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린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차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묻는 걸세. 이 싸움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때 전 회장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띠링. 그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한상진도 즉시 긴장한 눈빛을 보였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회 쪽인가요? 전 회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본사 호출이 내려왔네. 준호는 얼어붙었다. 이사회가 움직였다는 건가요? 전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두웠다. 이사회는 언제나 먼저 냄새를 맡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귀신같이 알아. 한상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이사회 회장이. 전 회장은 손짓으로 말을 멈췄다. 그래도 가야지. 내가 안 가면 더 의심받아. 하은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가면 혹시 위험한 거예요? 전 회장은 대답 대신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김도연 본부장. 나는 그 사람을 아꼈네. 준호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전 회장을 바라봤다. 전 회장은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오늘 본 자료들은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면 안 돼.
그리고 그는 한상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한상진의 표정이 일순간 흔들렸다. 예, 회장님.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하은과 준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이미 이 판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상진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지 않군.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무슨 뜻이에요? 한상진은 문이 닫힌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사회 회장 그 사람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변수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인간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지금 전 회장님은? 네. 한상진은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오늘 밤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몇 시간 뒤 한상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그는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떨릴 정도로. 하은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죠? 한상진은 천천히 말했다. 전 회장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준호와 하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전까지 살아계셨는데. 한상진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사고 현장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은이 중얼거렸다. 그건 누군가 정리했다는 뜻이죠? 한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 방식은 이사회 회장의 방식입니다. 준호는 주먹을 떨며 말문을 열었다. 전 회장님이 우릴 위험 속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우릴 지키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한상진은 자리에서 USB를 하나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은과 준호는 숨을 멎은 채 USB를 바라봤다. 그 안에 있는 말은 짧았지만 냉혹했다. 진짜 판은 지금부터 시작된다.